자기소개 먼저 하고자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2018년, 2019년 재수, 상술 과정을 거쳐서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평강교회 미래청년부에서 김홍석 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목별로 공부, 특히나 국어랑 영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수능 공부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과목별로 시험 상황에서 실제로 썼던 대단하진 않지만 간단한 꿀팁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국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일단 평가원 기출문제 반복, 그리고 사설 문제로 낯선 지문에 적응하는 훈련, 그리고 EBS 연기 교재 반복,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4가지를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평가원 기출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르고 달토록이라는 시중 문제집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근데 마르고 달토록이라는 문제집 말고도 그 마더텅이라던가 자이스토리 같은 여러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45문제 한 세트의 절반인 22문제 정도를 매일매일 풀고 분석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해요. 이게 제가 실제 썼던 문제집의 일부를 찍어온 건데요. 5번 여기 세모 혹시 보이시죠? 제가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를 그 멘토링 하면서 보면 단순히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냥 넘기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애매했던 선지는 문제 풀면서 세모로 표시를 해놓고 채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설 국어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재수 때는 평가원 기출문제만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게 실제 수능 때 낯선 지문들을 보니까 되게 글이 안 읽히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상수할 때는 그 평가원 기출문제 이외에도 상상국어 엔제나 이제 김봉수 관쓰기 같은 문제, 즉 사설 문제를 이용해서 문학은 4지문 그리고 비문학은 2지문씩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EBS 연계 교재를 반복해서 보는 건데요. 이거를 공부할 때는 지문만 읽었고 문제는 따로 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설 문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평가원만큼은 좋진 않아서 굳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나 화작은 따로 보지 않았고 문학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문학이 비문학이나 화작보다 훨씬 더 연계율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학만 골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수능 때까지 수능 특강은 6번 정도 지문만 반복해서 읽었고 수능 완성은 7번 정도 지문만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모의평가나 수능 때 그 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되게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되게 안 돼 있었고 되게 시간 안에 글을 읽는 게 되게 어려웠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이렇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만의 문제 푸는 방법들을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험 볼 때 조그마한 팁인데요. 일단 지금이야 이제 화법과 장문 또는 언어와 매체로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화작문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화작을 먼저 풀고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을 이제 이런 순서로 풀었어요. 왜냐하면 비문학처럼 어려운 것부터 빡세게 시작하면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화법과 장문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를 먼저 읽고 작품을 읽었는데요. 실제로 그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왼쪽에는 소설 지문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여러 문제들이 깔려있고 마지막에 보기 박스가 있어요. 이걸 좀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이 보기에는 앞에 있는 소설 지문과 관련된 연계된 그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기 박스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리모컨이 안 돼서 그냥 말로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왼쪽 같은 경우는 가 지문에 대한 소설이 있고 이어서 나 지문에 대한 소설이 있고 뒤에 문제들이 딸려 있는데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가 지문을 먼저 읽고 끄는 다음에 가와 관련된 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나 지문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걸기인데요. 손가락 걸기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 1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를 골라서 답을 찍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맞았다는 표시를 했고 2번 선지에서 X, 즉 답이라는 게 제가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확신이 서면 굳이 3번, 4번, 5번을 읽지 않고 그냥 2번을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런 방법은 정말로 2번이 확 맞다. 나는 이거는 진짜 손가락으로 걸 수 있다. 라는 정도의 확신이 선 경우에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어 공부 방법인데요. 영어는 아무리 봐도 진짜 영어 단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60개씩 외우고 학원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꾸준히 보고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EBS 수능특강 문제집으로 학기 중에 되게 공부를 했는데 월수금 같은 경우는 그 문제집에 20문제씩 시간은 한 지문당 2분 정도 주고 이렇게 풀었고요. 대신 이제 화목토에 즉 전날에 풀었던 20문제 중에서 틀렸던 문제나 아니면 맞췄다 하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런 문제를 한 3-4문제만 골라서 그걸 한 문장 한 문장 한국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분석해가면서 뭐 문장 안에서도 구조 분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이하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풉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우리말로 해석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 시험 볼 때도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듣기를 풀 때 독해 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또한 이제 국어 마찬가지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는 광고 문제라던가 아니면 도표 문제 그리고 인물과 관련된 내용일치 문제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듣기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답이 4번과 5번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1번부터 읽는 게 아니라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아래서부터 읽어나가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